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납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이란 원유 운송 선박 20여 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유조선 납포를 통해 이란의 주 수입원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오만 인근 해상에는 미국 항공모함 링컨호와 구축함 5척이 작전을 수행 중이고 바레인에 주둔한 해안경비대 또한 실전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 방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선박 납포를 강행할 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동맹국 선박을 납포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경우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이어져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외교적 해결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압박 카드로 납포 옵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8개월 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2차 핵 협상이 열릴 전망이라며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난번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한 함대가 이란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함대나 항공모함 전단이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언급하며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핵물질 농축 포기 등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مدام آمریکا همزمان که از دیپلماسی و گفتگو صحبت میکنه همزمان سعی میکنه به زعم خودش ابزارهای اعمال فشارش رو افزایش بده اما تجربه نشون میده که در مور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 کدام از این فشارها و تهدیدها تأثیری نخواهد داشت و مهم این هست. 이런 가운데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설비가 있는 이스파한 핵시설 입구가 최근 헬그로 덮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심각하게 우려해 핵시설 보호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과 8개월 만에 핵협상을 재개한 이란.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 희석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به دنبال تضمین حقوق خود بر مبنای معاهده عدم اشاعه از جمله در موضوع غنیسازی و رفع تحریم‌های ظالمانه هستیم.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인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오만에 방문해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협상 진전 조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당초 오는 19일 평화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11일로 앞당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스라엘 입장을 설득하고자 회담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농축 제로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 등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약 2,0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미 억제력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의존해온 아르메니아와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장에는 군복을 입은 미군 장성까지 등장했는데요. 미국이 압박에도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린 미국과 이란 협상장에는 해군 정복 차림의 미 장군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명령만 있다면 언제든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입니다. 군수 내부를 외교 협상 전면에 투입하며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단은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압박을 위해 재무부 권한 사용을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경고 메시지에도 이란은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چرا ما این مقدار اصرار بر غنی‌سازی کردیم و می‌کنیم و حاضر نیستیم ازش بگذریم ولو اینکه جنگ به ما تحمیل بشه چون کسی حق نداره به ما بگه که چه باید داشته باشیم و چه نباید داشته باشیم. 또 이란을 향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에도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 이란이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미 억제력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모하마디는 선전 활동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 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면 이후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서로를 향한 경계를 내려놓진 않는 분위기인데요. 미군은 자국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한 이란 드론을 격추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도 압박과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드론 샤헤드 139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 드론이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선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회담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외무장관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면서 미국과 핵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예고된 회담 외에 또 다른 회담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right now, yes. Mr. President. Where will the meeting be? It seems like I it's can't tell changing. you that. Mr. President. There's more than one meeting. Yep. 위트코프 특사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이스라엘 측 반응을 먼저 살피려는 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미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란 매체 파르스 통신은 미군과 프랑스군의 중동기지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을 향한 경고로 보이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